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할 방침인데요. 추가된 소득 상위 30%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되면 소득 상위 30%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드는 예산은 4조 6천억 원. 민주당과 정부는 이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을 통해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3조 6천억 원은 국비로,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비율인 국비 80%, 지방비 20%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심사 조건으로 지자체장 동의 등을 내걸자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도 없고 지방정부 입장도 있으니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 3천억 원으로 늘지만 지방비 분담금은 2조 1천억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국채 발행으로 정부 빚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해온 통합당이 동의할지가 추경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이틀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단 감염 중 무증상 감염 비율이 30%를 넘는 데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718명입니다. 일주일 넘게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80%가 넘은 8,635명이 완치됐고 이틀째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3명, 경기 2명, 서울에서 1명이 신규 확진됐고 검역 단계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무증상 감염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많고 실제 환자보다 파악된 확진자 수가 더 적을 거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를 민간과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전혀 녹록하지 않다고 방역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지만 당장 이번 주말과 다음 주 황금 연휴에 사람 간 접촉이 많으면 감염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필요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과 13일에 각각 특별기편으로 귀국한 스페인 교민 중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일에 1차로 입국해 시설 격리 중인 교민 38명을 대상으로 퇴소 이틀 전인 어제 진단검사를 했고 1명에게서 양성이 나온 겁니다. 이에 최종 음성이 나온 37명은 내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며 2차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43명은 오는 28일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등을 위해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의료진을 찾아가 클래식이나 미술 등에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한 자리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재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오늘 0시 기준 자치단체 자체 집계 결과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대구가 3명, 경북은 2명입니다. 대구 신규 확진자 중 1명은 19살 남성으로 지난 20일 해병대에 입소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그제 양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경산과 예천에서 각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예천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천에서만 확진자 41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치율도 높아져 대구는 88%, 경북은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지 않아 대구 162명, 경북 5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크게 늘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다중 이용시설 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대구 지역 유원시설 86곳 가운데 40%가 넘는 37곳이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대 6일간 쉬는 황금 연휴가 찾아오는 다음 주는 나들이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대구시는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오늘 주말 상당수 종교시설이 실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유행을 거친 대구, 경북 등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10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718명인데요. 이 가운데 80% 정도는 완치가 돼서 이제 격리 중인 환자는 1,8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오늘처럼 이틀 연속해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지난 2월 20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하루 사망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최근 중증 환자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중증 환자와 이보다 심각한 위중 환자 수를 봤을 때 이달 들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40여 명의 중증과 위중 환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80대 이상에서 치명률이 23%를 넘어섰고요. 70대에서도 10%로 고령층에서의 치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대구에서 3명이 나왔고요. 수도권을 합쳐서 3명입니다. 모두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검역 과정에서는 4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들 짚어보죠. 네, 먼저 재양성자 사례입니다. 완치 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오늘도 20여 명이 더 늘어서 지금까지 250명으로 집계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재양성자로 인해서 전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지만 전파력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격리 해제 후에도 당분간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재양성 후에 또다시 양성 판정되는 재재양성 사례도 3건이 나와서 특이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외 각국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터키나 인도 등지에서는 확진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하루에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누적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한적으로 완화된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실내 모임은 피해 주시고요. 개인 위생에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전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7명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5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 크루즈선에서 나온 확진자 수를 일본 국내 통계에서 또 빼겠다고 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크루즈선에서 새롭게 확인된 감염자는 57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48명, 승무원 623명 전원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승무원 1명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음성이 나온 승무원은 조기 귀국시키고 양성일 경우 경증자는 선내 요양, 중증자는 시내 지정병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중증이 되지 않는 한 배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感染が確認された方については重症の方を除き感染拡大防止を徹底しつつクルーズ船内に引き続き滞在していただく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에서 나온 확진자 수를 국내 통계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선적이 이탈리아, 다시 말해 일본 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하선 금지 후에도 승무원 90명이 배에서 내린 게 확인되는 등
일본 국내 감염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県外で出られた方がどういう経路を捉えているのかが連結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 앞서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에 정박했던 영국 선적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나온 확진자도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에는 선적이 아닌 일본 도착 전에 이미 배 안에 감염이 확산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선 지금까지 확진자 712명이 나왔고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극찬했던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효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환자 회복에 효능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투여한 결과 효능이 없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600명가량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뉴욕시 예비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From the review that I heard, basically it was not seen as a positive, not seen as a negative.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극찬한 이후 효과 과장 논란을 일으켰던 약물입니다.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클로로킨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FDA는 이 약물을 사용한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심각한 심장 박동 문제가 있었다며 병원 밖에선 쓰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자외선 노출과 살균제 주입을 검토해보라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살균제가 표백제보다 더 빨리 바이러스를 잡아냈다는 연구 결과에 흥미를 보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비과학적 발언이 계속되자 의료 전문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in a minute?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학 전문가 등이 경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약화에 유럽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사흘째 반등을 이어간 국제유가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헤아라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지적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게 배경이 됐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보소나루 브라질 현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아온 모루 법무부 장관. 1년 4개월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대통령이 연방경찰청장 교체 방침을 밝힌 뒤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연방경찰청장은 모루 장관이 판사 시절 권력형 부패 수사를 함께 추진해 자신이 청장으로 지명했던 인물입니다. 모루 장관은 대통령이 연방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Sem que eu tenha condições de preservar a autonomia da Polícia Federal para realizar os seus trabalhos. 보소나루 대통령은 연방경찰이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측근을 조사하자 청장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신의 뜻에 반해 사회적 격리 필요성을 밝혀온 보건부 장관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Né, que a epidemia está tendo. Agora conjugou o quê? A economia, saúde e a política também. 브라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이 같은 정치 혼란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상파울루 증시 지수가 장중한 때 8% 가까이 하락하고 달러 대비 헤아라 가치는 3% 넘게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헤아라 가치는 올 들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운영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라임 사태.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이 라임 사태의 몸통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신모 신한금융투자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심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중 결정됩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예전 구속영장은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하면서 기간이 만료돼 다시 청구한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라임이 한때 최대 주주로 있었던 리드 경영진의 8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재미교포 이름으로 집을 빌려 함께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을 수배 관서인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내고 오늘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와 동업을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던 사람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홍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03년 서울의 한 대형 스포츠 센터가 파산합니다. 부동산 업자였던 정대택 씨는 최 회장이라 불렸던 투자자로부터 종잣돈 10억 원을 유치합니다. 훗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된 최모 씨입니다. 5달 만에 52억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최 회장은 이 약정서가 강요로 맺어졌다며 정대택 씨를 고소해 승소했습니다. 약정서를 쓸 당시 입회한 법무사가 강요가 있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징역형을 받았고 이익금 52억 원은 모두 최 회장 차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잘 응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사를 형사로 만드는 거죠. 엮은 거죠 이게.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무사는 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했던 거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이유는 애초 13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5억 원에 끝났다며 위증죄를 자백합니다. 법무사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만약 모의 위증으로 이렇게 결단 나고 했으면 아까 정대택 씨가 처벌받은 강요랄지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난달 정대택 씨는 최 씨 모녀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양모 전 검사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2004년 정대택 씨를 기소한 직후 최 회장이 미국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는데 받은 사람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양 전 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뇌물이란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뒷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명을 쓰고 또 비슷한 시기 최 씨 모녀와 양 전 검사 등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때 경비도 모두 뇌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양 전 검사를 만났습니다. 양 씨는 당시 제이슨이라는 사업가를 통해 최 회장 모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던 부인이 돈이 필요해 제이슨에게 송금을 부탁했는데 왜 최 회장이 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 돈이 송금됐는데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내가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이슨에게 돈은 갚았습니까?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장모 최 씨 측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며 정대택 씨의 허위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택배기사 취직을 미끼로 배송용 트럭을 비싸게 팔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은 본인이 구매 계약서에 서명해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트럭 구매 대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한 물류업체 대표를 구속해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업체, 택배기사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배송용 트럭을 팔아온 곳입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 트럭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트럭 값이 대당 수백만 원씩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택배기사 일자리를 미끼로 비싸게 트럭을 판매한 물류업체 대표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택배용 트럭 개조업체에 개조 비용을 부풀려 지출한 뒤 한 대당 600만 원씩 나중에 되돌려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 씨는 서울 각지의 물류업체를 차려 구직자들에게 택배 트럭을 팔아왔습니다. 검찰이 접촉한 트럭 구매자만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비싼 값에 트럭을 산 것도 억울한데 소개해준 일자리마저 약속과 달랐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해주고 집 가까운 데로 업체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뭐 업체 옮기고 싶으면 항상 연락하고 자기네 좋은 쪽으로 계속 말했어요. 막상 가보니까 아파트 없는 번지대, 뭐 계단 계속 오르고 뭐 구석진대 이런 데만 소개시켜줬죠. 구매자들은 대출 할부금에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개사에서 지금 운행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차 여기다 세워놓고 매달 64만 원씩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아파트에도 세워놓지 않는 이유도 차를 보고 눈물이 나요. 트럭 구매자 중에는 한쪽 팔을 못 쓰는 소아마비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축제와 문화 강좌가 취소돼 예술인과 강사들이 실직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온라인 콘텐츠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강사가 장구로 신명나는 난타 공연을 합니다. 이어 악보를 분석하며 연주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강생은 강의실이 아닌 집에서 참여합니다. 온라인 강좌는 이곳 문화원에서만 최근 2달 새 60개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풀어져요. 이나마 아주 기뻐요. 예, 할 수 있다는 게. 수강생의 콘텐츠 이용료는 무료지만 강사들에게는 평상시 수준의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강의를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1인 1학기 온라인 강좌를 갖다가 개설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귀에 익숙한 트로트에 몸이 절로 움직입니다. 지역 출신 가수 10여 명이 참여한 콘서트 영상으로 매주 출연진과 공연이 바뀝니다. 토크성 가수들이 여는 콘서트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보면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함도 좀 해소도 되고 좋습니다. 이런 공연이 지역 예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소식에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3만 회에 달할 정도로 관심도 뜨겁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좋은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 운동이 더 다른 지역보다 크게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활력을,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KBS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내 여자 프로바둑 최정상인 조혜영 구단도 스토킹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 구단을 지난 1년간 스토킹했지만 경징계에 그쳤던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을 향해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성.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무 망망한다.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조혜연 구단. 다수의 바둑 대회에서 우승한 24년차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지난해 3월 바둑 학원을 연 뒤부터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고
곧장 저한테 이렇게 몸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이제 저랑은 이제 뭐 결혼한 사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허위 사실을 학생들도 드나드는 곳이라 동료 사범이 만류하기 수차례. 일부 학생은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스토커가 욕을 하고 모욕을 하니까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학부모님들은 훨씬 더 걱정이 많고 건물벽에 보고 싶다는 내용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까지 온갖 낙서를 적기도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조혜연 프로기사는 이번 달에만 경찰에 8차례 신고했지만 가해 남성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남성이 받은 처분은 범칙금 5만 원. 스토킹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 보니 단순 경범죄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조혜영 기사는 이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바람과 함께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서해안 지역과 호남, 그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경북과 일부 영남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를 보면 당분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와 함께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따뜻한 지표면과 함께 충돌해 그 주위를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중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는데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 곳곳에는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이 2도, 춘천 4도 등으로 중부 내륙 지역은 여전히 쌀쌀하겠고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오늘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강릉, 청주가 6도, 대구가 7도, 여수와 부천이 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철원 18도, 대전과 청주 19도, 대구와 청원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고 제주 부근 해상의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